어르신, 과일은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죠? 그런데 제가 진료하면서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과일을 잘못 드셨다가 혈당이 오르고 심장과 신장이 나빠진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감, 바나나, 포도처럼 단 과일은 당뇨가 더 심해지고 콩팥에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고 과일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알고 먹으면 과일은 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8살 현역 내과 의사 박영철입니다. 50년 넘게 어르신들 진료하면서 과일은 좋은 거니까 괜찮겠지 하며 드셨다가 몸이 더 안 좋아진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김영순 어르신은 매일 바나나와 감을 드시다가 혈당이 180까지 올라가셨는데요. 과일 종류만 바꿔드렸더니 금세 좋아지셨습니다. 과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병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몸에 맞는 과일 고르는 법과 건강하게 먹는 법 다 알려드릴게요. 어르신, 이런 건강 이야기는요, 그냥 지나치시면 잊히고 맙니다. 하지만 구독해 두시면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가 어르신 눈앞에 먼저 도착합니다. 건강은 남보다 먼저 챙기는 분이 오래 가더라고요. 구독은 버튼 하나지만 그 안에는 내 몸을 지키는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이야기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또렷하게 남는 분이 계십니다. 박종길 어르신, 올해로 72살이신 분인데요. 오랫동안 동네에서 정미소를 하셨고 몸도 튼튼하고 성격도 호탕해서 병원 올 일이 거의 없던 분이었습니다. 나는 병원 냄새만 맡아도 기운이 빠져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 분이 어느 날 따님 부축을 받고 진료실에 들어오셨어요. 얼굴은 잿빛이고 걸음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앉자마자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 나 요즘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쫙 빠지고 눈앞도 자꾸 부해져. 밥도 안 당기고 이건 나이 들어 그런 건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바로 혈압, 혈당, 콩팥 기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위중해 보이지 않았는데 검사 결과를 보고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공복 혈당이 253이었고 콩팥 수치도 약간 올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평소 당뇨 약을 드시지도 않았고 정기검진에서도 늘 정상 범위였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요즘 단 거 많이 드신 건 없으세요? 과자나 빵, 음료수 같은 거라도요. 그랬더니 어르신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더군요. 에이, 나 그런 건 안 먹어요. 그냥 요즘 제철인 수박이 맛있어서 하루에 몇 조각씩 먹었지 뭐. 밥맛 없을 땐 수박 몇 조각 먹는 게 딱 좋더라고. 사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무해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맛이 자극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설탕처럼 위험하다고 느끼지도 않고요. 하지만 수박은 당지수가 높은 과일입니다. 먹자마자 당이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금방 치솟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박처럼 당질은 많고 섬유질은 적은 과일은 당뇨가 없는 사람도 당 수치를 갑자기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하루에 과일을 12개씩 드신다면 몸속에서 조용히 혈당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박종길 어르신도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수박이 몸에 나쁠 거라곤 생각도 안 해봤어. 밥 대신 먹었으니 오히려 좋은 줄 알았지. 하시면서 멋쩍게 웃으시더군요. 하지만 그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식습관을 전부 정리해 드렸습니다. 우선 감은 당분간 완전히 끊도록 했고 그 대신 당이 낮고 섬유질이 많은 과일, 딸기, 자두, 블루베리를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먹는 시간과 양입니다. 공복에 먹는 건 피하시고 식후 12시간 뒤에 소량만 반 개에서 1개 이내로만 드시도록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꼭 씹어서 드셔야지 주스나 갈아서 마시는 건 피하셔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선생 말 듣고 난이 좀 무섭네.
이 나이에 당뇨 생기면 진짜 힘들다고들 하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어르신은 굉장히 성실하게 식단을 조절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다시 오셨을 때 박종길 어르신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걸음도 가벼워지고 표정도 환해졌고요. 혈당은 130까지 안정적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눈도 또렷하고 덜 졸리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냥 수박 하나 줄인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날 진료 끝나고 나가시기 전에 어르신이 뒤돌아보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과일도 선생 허락받고 먹을게요. 맛있다고 막 먹으면 큰일 나는구먼. 이 사례를 통해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몸 상태에 따라 조심해야 할 과일이 있고 먹는 양과 시간,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종길 어르신은 지금도 감을 좋아하시지만 먹고 싶을 땐 냄새만 맡는다고 웃으며 말씀하시고 하루에 딸기 몇 알, 그것도 식후에만 드시는 습관을 꾸준히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그분처럼 어르신들도 과일을 무조건 좋다고 믿기보다 내 몸에 맞게 약처럼 드시는 습관을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과일만 조심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과일 중엔 보기보다 몸속 장기, 특히 콩팥에 부담을 주는 과일도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과일 때문에 위기를 겪으셨던 어르신 이야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어르신들 중에 이복순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8살이시고 항상 정가라게 하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꼭 웃으시며 인사를 건네시는 성품이 참 곱고 반듯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어르신께서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들어오셨어요. 표정이 밝지 않았고 숨을 살짝 고르시며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가슴이 자꾸 벌렁벌렁 뛰고요.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빨개져요. 걸어 다니는 것도 숨이 차고 가끔은 어지럽기도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한두 달 전부터 이런 증상이 서서히 생겼다고 하셨어요. 저는 일단 혈압, 심전도, 심장 초음파, 피 검사까지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심장 기능은 크게 문제 없었는데 혈액 속 칼륨 수치가 꽤 높게 나왔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도 살짝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콩팥이 피 속에 노폐물을 잘 걸러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어르신, 식습관에 변화는 없으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어르신께선 고개를 갸웃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딱히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저는 아침에 꼭 바나나 하나 먹어요. 몇 년째 그래왔고 속도 편하고 변비에도 좋다 해서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 바나나 때문이었죠. 바나나는 우리 몸에 필요한 칼륨이 아주 풍부한 과일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처럼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그 칼륨을 다 걸러내지 못하게 되고 몸에 쌓인 칼륨이 심장에 무리를 주는 겁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한 경우엔 근육이 떨리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기도 해요. 어머나, 그 바나나가 그랬어요? 몸에 좋다 그래서 매일 먹었는데 그게 이런 증상을 만든 거라니. 어르신이 정말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사다 준 바나나를 아까워서 못 버릴 정도로 좋아하셨다는데 이렇게 몸에 부담이 된 줄은 상상도 못 하셨다더군요. 저는 어르신께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바나나는 건강한 분들에겐 좋은 과일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콩팥이 예전만큼 칼륨을 잘 못 걸러내기 때문에 매일 드시면 오히려 심장에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어르신은 제 말에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바나나는 안 먹을게요. 뭐든 내 몸이 먼저죠. 선생님, 말 들을게요. 그래서 저는 바나나를 중단하고
칼륨 함량이 낮은 과일, 예를 들어 사과 반 개, 배 조금, 딸기 몇 알 정도로 부담 없이 바꿔드렸고 수분도 하루에 1.5리터는 꼭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또 어르신께 음식도 과일도 조금씩 자주 정해진 시간에만 드시자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2,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콩팥과 칼륨 수치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아무 증상 없어도 신장이 서서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 이후로 이복순 어르신은 정말 놀랄 만큼 철저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사과 반 개, 점심 후엔 물 한 컵, 바나나는 싹 치우고 딸에게도 앞으론 사오지 마 하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3주 뒤에 다시 오셨을 때 선생님, 요즘 가슴이 덜 벌렁거리고 숨 차는 것도 많이 줄었어요. 무겁던 몸이 좀 가벼워졌어요.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한 달 반 후 재검사에서는 칼륨 수치가 괜찮은 수치로 내려갔고 신장 기능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고 무조건 믿었던 게 잘못이었네요. 이젠 뭐든 선생님 말 듣고 내 몸에 맞게 먹으려 해요. 이 사례를 통해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내 몸에 안 맞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젊고 건강한 분에겐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지기 시작한 어르신들에겐 매일 먹으면 심장을 지치게 하고 숨을 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복순 어르신은 지금도 하루 한 번 식후에 사과나 배 조금씩 드시고 2달에 한 번씩 꾸준히 검사를 받으며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젠 아무리 좋다는 음식이라도 내 몸에 맞는지 꼭 생각해보고 먹는다 하시던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인 과일의 영향이 콩팥이나 심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셨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먹는 방법 때문에 혈당이 오르고 몸이 망가졌던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과일 주스 때문에 오히려 더 피곤해지셨던 정영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정영자 어르신 올해 75세이신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참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새벽 오시면 기상하셔서 직접 시장에 가장을 보시고 아침밥 차리고 손주들 도시락까지 챙기시는 정말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어르신이시죠. 진료실에 오실 때도 늘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표정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걸음도 느려졌고 앉으시면서 한숨을 내쉬시더군요.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앉기만 하면 졸리고,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멍해요. 특히 아침이 너무 힘들어요. 일어나자마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전 바로 기본 검사부터 진행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170이 넘었고 식후 혈당은 220 가까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혈당이 들쭉날쭉했고 간헐적인 저혈당 증상까지 보이고 있었어요. 어르신은 평소 당뇨약을 드시진 않았지만 전형적인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여쭤봤죠. 혹시 단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사탕, 음료수 같은 거요. 어르신은 손사래를 치셨어요. 에이, 단 건 입에도 안 돼요. 사탕, 케이크, 그런 거 싫어해요. 근데 아침마다 사과 주스는 꼭 마셔요. 속도 편하고 생과일보단 주스가 흡수가 잘 된다잖아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바로 원인을 짚었습니다. 아, 이거다. 사과 자체는 건강한 과일이지만 갈아 마시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씹을 땐 섬유질이 함께 들어가 천천히 흡수되지만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은 빠지고 당만 농축돼 빠르게 흡수되죠. 이게 바로 아침 혈당이 확 올라갔다 떨어지는 혈당이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주스로 마시는 과일은 혈당이 금방 올라가고
그만큼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피로감이 더 심해져요. 당은 높은데 자꾸 졸리고 무기력한 것도 그래서고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니, 난 주스가 더 몸에 좋은 줄 알았어요. 시장에서 착즙해서 파는 거니까 괜찮은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직접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보세요. 이게 같은 사과를 씹어서 먹었을 때랑 주스로 마셨을 때 혈당 변화입니다. 같은 사과인데도 흡수 속도가 얼마나 다른지 보이시죠?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겠네요. 그럼 앞으로는 주스 끊고 그냥 씹어서 먹을게요. 식습관을 다시 짜드렸습니다. 아침엔 주스 대신 사과 반 개, 그것도 식후 1시간 뒤에 드시도록 했고, 물도 충분히 드시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오트밀, 나물, 두부 같은 식단을 함께 권했습니다. 무엇보다 과일도 약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 드셔야 한다고 강조드렸죠. 한 달 후 어르신이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아침이 예전만큼 안 힘들어요. 몸도 가볍고 졸음도 덜하고 손주 도시락도 더 힘내서 싸게 돼요. 재검사 결과도 좋았습니다. 공복 혈당은 120대, 식후 혈당도 160대로 내려왔습니다. 어르신은 이후로 주스는 완전히 끊고 아침마다 사과 반 개, 식후엔 블루베리 몇 알만 드십니다. 전에는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 생각하셨지만 지금은 과일도 몸에 맞게 시간 맞춰 조금씩 드시죠. 그날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전엔 그게 건강한 줄만 알았어요. 근데 먹는 방법 하나 바꿨더니 이렇게 몸이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앞으로는 뭘 먹든 그냥 좋다니까 먹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내 몸에 맞는지 생각해서 먹을래요. 이 사례를 통해 제가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과일은 분명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주스로 마시거나 가공된 형태로 먹는 순간 그 좋은 과일이 오히려 병을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당뇨나 혈당이 높은 어르신들에겐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귀찮아도 꼭꼭 씹으셔야 합니다. 그게 내 몸을 보호하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세 분 어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으론 몸에 좋아 보이던 과일도 종류, 양, 먹는 시간, 방식만 바뀌어도 내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시죠? 그럼 과일 어떻게 먹어야 몸에 부담 안 가고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부터 과일을 안전하게 먹는 실천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 과일 매일 드시지 마세요. 감, 바나나, 포도처럼 당이 높은 과일은 매일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콩팥이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뇨 없으니까 괜찮다 하셔도 나이가 들수록 몸이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많아져도 피곤하고 졸리고 눈이 침침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식후 한두 시간 후 소량만 과일은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빠르고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밥 드시고 12시간 지난 후 간식처럼 소량만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양은 딸기 한 줌, 사과 반 개, 자두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배불리 드시는 것도 피해 주세요. 세 번째, 주스보다 통째로 꼭 씹어 드세요. 주스로 마시는 과일은 섬유질은 빠지고 당분만 남습니다. 게다가 흡수가 너무 빨라서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갔다 떨어지며 피로감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과일은 통째로 꼭꼭 씹어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씹는 과정에서 침도 섞이고 흡수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네 번째, 몸에 좋은 과일도 내 몸 상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다는 과일이라도 콩팥이 약한 분은 바나나와 오렌지를 피하셔야 하고
당뇨가 있는 분은 감이나 포도처럼 당이 높은 과일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과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이게 좋다더라보다는 내 몸에 맞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어르신, 과일이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무심히 아무 때나 많이 드셨던 습관이 문제였던 거죠. 오늘부터는 과일을 배고프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몸에 맞게 챙겨 먹는 약처럼 드셔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지고 하루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은 음식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드셨던 습관이 생각보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 들으시며 느끼셨을 겁니다. 그동안 과일은 그냥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이제는 내 몸 상태에 맞게 먹는 방법까지 생각해서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과일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과일을 대하는 습관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며 이거 나도 그랬는데 하신 분들 계시다면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과일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먹는 게 중요하다는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건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앞으로 어르신 건강을 위해 제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약속을 받아두시는 일입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건강하게 일상생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건강한 정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